이번 시간에는 켈빈의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이 실제로 켈빈이 했던 실험 장치인데, 자, 이 녹색깔을 띠고 있는 부분이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광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는데, 이산화탄소가 C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. 이것을 넣게 되면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가지고 광합성 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어떻게 변실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광합성을 할 테고 그 산물이 여기 플라스크에 모이게 됩니다. 모이는데 여기 밸브가 있죠. 시간을 달리해서 5초 후에 이 용액을 한번 분석해보고 또 30초 후에 또 분석해보고 또 5분 후에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물질이 점점 어떤 물질이 더 추가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분석해보는 거죠. 자, 방법을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이 지금 플라스크 안에 광합성 산물이 있을 텐데,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것을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찍습니다. 이게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. 자, 이 원점을 두고, 자, 이것을 이렇게 용매 안에 집어넣죠. 전개액 안에 집어넣게 되면, 이 원점에서 들어있는 성분들이 흡착력이라든가 분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분리가 되는데 이 원점에서 이렇게 이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한 점에 전개율이 비슷하게 되면 이게 모여버리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2차 전개를 시키게 됩니다. 전개를 시킬 때는 이렇게 90도 각도로 돌린 다음에 이걸 넣게 되는데 이 넣을 때 이 그림에서 표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전개액을 바꿔야 됩니다. 만약에 똑같은 전개액을 쓴다면 여기에 이 성분들이 그대로 여기에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전개액을 달리해서 그 전개액에 따라서 이 성분들이 다시 한번 분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죠. 자, 여기 이렇게 지금 X선 필름을 이용하게 되면 14C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게 됩니다.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낼 텐데, 자, 방금 봤던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초 후에 이 방법을 통해서 물질이 3PG만 나타났어요.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30초 후에 다시 실험을 했더니 이 3PG 말고 G3P까지 나타난 거죠. 그럼 어떤 물질이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3PG가 먼저 만들어졌겠죠. 자, 5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거 말고도 6탄당 인산, 그러니까 과당 이인산이죠. 과당 이인산이 또 만들어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. 그래서 3PG 다음에 G3P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탄당 인산이 만들어지는 걸 알아냈고 또 15분 후에 다시 이런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없던 포도당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포도당이 만들어진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. 켈빈이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이 물질의 광합성 산물의 순서를 알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실험에서 봤을 때 방금 전의 내용으로 봐서는 3PG가 먼저가 됐고 G3P 그 다음에 과당 이인산 포도당 이 순서대로 합성이 된 것을 알 수 있겠네요. 자, 또 하나 간단한 실험을 좀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물질이 순환을 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차단시킨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물질의 양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변화량을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얘가 지금 기준이라고 봤을 때 이것의 앞에 물질은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. 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얘는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바로 감소하게 됩니다. 이 물질 조치를 취한 부분에 바로 앞쪽의 물질이
가장 먼저 타격을 입겠죠. 하지만 여기 지금 RUBP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은 먼저 3PG가 이 이산화탄소를 넣는 순간에 이미 3PG가 된 물질들이 있겠죠. 이 3PG가 된 물질들은 이산화탄소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RUBP까지 만들어질 수 있겠죠. 근데 RUBP는 3PG로 바뀔 수 있을까요? 바뀔 수가 없겠죠.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이게 만나야 3PG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RUBP는 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앞쪽은 직격탄을 받게 되고 뒤쪽은 여기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질이 누적되고 이 과정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RUBP의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.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이미 만들어졌던 이 3PG가 다 고갈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이 물질이 이렇게 RUBP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이 3PG가 일단 여기에 공급이 되게 되면 바로 감소를 하게 되고 RUBP의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. 네, 이렇게 진행한 양과 이렇게 바뀌지 못해서 이게 쌓인 양이 증가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3PG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면 미천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고요. 이번에는 만약에 빛을 차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빛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ATP와 NADPH였죠. 그 물질이 들어가는 구간이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되죠. 그 물질이 들어가는 구간의 바로 앞에가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오지를 못하는 거죠. 그럼 바로 이것이 안 만들어지겠죠. 여기도 ATP가 들어가야 RUBP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바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던 이 차단하기 순간에 이미 RUBP가 돼 있는 물질들은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3PG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여기 부분, 자 여기를 기준으로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앞쪽은 바로 줄겠죠. 네, G3P도 줄고 RUBP도 줄고 여기도 지금 ATP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여기 부분 네, 여기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이 앞쪽 부분은 줄지만 뒤쪽 부분은 이렇게 오는 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3PG는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고 RUBP의 경우에는 바로 감소를 한다라는 거죠. G3P도 여기 부분에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G3P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합성과 호흡이 거의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과정에 일단은 지금 빛을 이용해서 명반응이 일어날 때 물의 광분해가 먼저 일어나게 되죠.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전자가 나오게 되고 이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농도 H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되고 형성이 되게 되면 다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 ATP를 만들어내게 되죠. 네, ATP 합성요소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전자 전달기를 거치는 동안 틸라코이드에서 ATP와 NADPH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켈빈회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.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빛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명반응이 되는 거고 이 재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굳이 빛이 없어도 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암반응 과정을 겪게 되고 자, 이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호흡을 할 수 있겠죠.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다시 쪼개지는 거죠. 거기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나오겠죠.
그래서 이 쪼개지는 과정이 해당 과정인데 이 과정에 ATP가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 피루보산이 만들어지고 이 피루보산이 다시 TCA 사이클을 돌게 되면 여기 안에 ATP가 또 만들어지겠죠. 그리고 NADH와 FADH2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 전자 전달계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막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여기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수소연의 그 기울기를 형성을 한 다음에 능동수용을 시키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시 이 ATP 합성 효소를 이용해서 고인 상태, 저인 상태가 되면 그 확산의 힘으로 ATP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. 이 과정에 자, 산소와 전자와 수소연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. 이 물이 또 사실 여기 지금 명반응 이 광합성에서는 또 광분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또 광분해 과정에서 산소가 나오게 되면 이 산소는 다시 호흡에 전자 전달계 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로 이용이 되기도 하죠. 네. 이 광합성과 호흡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네, 물질 대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